헬멧에 대걸레를 친 아주머니, 그날 이후 교관이 고개를 못 들었다. 밤중 한 병사가 혼자 울고 있는 걸 그녀가 발견한다. 누가 널 저 지경으로 만들었니? 중대장이 시켰어요. 괴롭히면 강한 군인이 된다면서. 그녀의 눈빛이 바뀐다. 말없이 일어나 조교실로 향한다. 조교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친다. 지금부터 내가 군기 잡는다. 중대장 멈칫하며 말한다. 지금 민간인이 군 규율을 어기면 그녀가 앞치마를 벗어던진다. 안에서 군번줄이 드러난다. 난 민간인이 아니다. 전역하지 않았거든. 병사들 모두 기립, 조용히 거수경례. 중대장은 고개를 떨군 채 말문을 잇지 못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부대 안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첫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 훈련장 곳곳에는 어제 훈련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흩어진 휴지 조각들, 진흙 묻은 발자국, 그리고 구석진 곳에 버려진 담배꽁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정명자의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정명자는 묵묵히 청소도구를 챙겨 들었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은 의외로 민첩했죠. 대걸레를 어깨에 메고 청소용 수레를 끌며 훈련장으로 향하는 모습에서는 어떤 군더더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반복해온 일상처럼 자연스러웠죠. 훈련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정명자의 눈빛이 잠깐 변했습니다. 30년 전 이곳을 뛰어다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죠. 지금의 정명자는 특수부대장이 아니라 그저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또 왔네, 저 아줌마.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른 아침 체력 단련을 나온 몇몇 병사들이 정명자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민간인 아주머니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죠. 저 사람 말도 별로 안 하잖아. 인사에도 고개만 까딱하고. 나이 들어서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까 여기 온 거겠지 뭐. 병사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지만 정명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조용히, 더욱 꼼꼼히 청소에 집중했죠. 휴지 하나하나를 줍고 바닥의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는 모습에서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훈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훈련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교관들도 모습을 드러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기태 중대장이었죠. 장기태는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부대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엄격함을 넘어선 어떤 위압감이 느껴졌죠. 그는 정명자를 힐끗 바라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왜 아직도 여기 있어? 훈련 시작하는데.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명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죠.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치우고 나가. 훈련에 방해된다고. 장기태의 말투는 무례했지만 정명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빠르게 청소를 마무리하며 훈련장을 벗어나려 했죠.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명자가 구석진 곳에 휴지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훈련장 레이아웃을 훑쳤습니다. 장애물 배치, 사격 위치, 엄폐물의 위치까지 마치 전술적 관점에서 지형을 파악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병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 아줌마,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응? 뭐가?
그냥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곧 훈련이 시작되면서 그런 의문들은 묻혀버렸습니다. 장기태의 호령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고 병사들은 각자의 위치로 뛰어가기 시작했죠. 정명자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천천히 훈련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기 전 그녀는 잠깐 뒤를 돌아보았죠. 훈련을 받고 있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힘들어 보였고 특히 한 명의 병사는 다른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명자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죠. 지금은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소 수레를 끌며 부대 안쪽으로 향하는 정명자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어떤 단단함이 남아 있었죠. 마치 언젠가 다시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대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몇몇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 조용한 청소 아주머니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훈련장에는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장기태 중대장이 특별히 강도 높은 훈련을 지시했기 때문이었죠. 병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각종 장애물을 통과하고 있었고 교관들의 호령 소리가 부대 전체를 울렸습니다. 더 빨리. 이게 뭐 하는 거야? 장기태의 목소리가 특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틈틈이 지적질을 해댔죠. 그의 눈에는 어떤 불만 같은 것이 가득했는데 최근 상급 부대로부터 받은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명자가 조용히 훈련장 한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걸레와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석진 곳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 또 왔네.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훈련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명자 역시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죠.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장기태가 한 병사를 호되게 꾸짖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는 병사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헬멧을 벗어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제대로 된 군인이 될 거야. 정신 차려. 장기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명자는 무의식 중에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정명자가 들고 있던 대걸레 끝부분이 뒤로 밀려나면서 장기태가 손에 들고 있던 헬멧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헬멧이 장기태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죠. 훈련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 순간에 고정되었고 교관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고 목을 빼고 바라봤죠. 장기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명자를 쳐다봤죠. 부대 안에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장기태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쥔 채 정명자를 노려봤죠. 정명자는 즉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조용했죠.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하지만 장기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명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죠. 실수라고? 당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뭘 한 건지 알아? 주변의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몇몇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끼어들 수는 없었죠. 부대 안에서 중대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으니까요. 나는 이 부대의 중대장이야. 당신 같은 청소부가 감히. 장기태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정명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장기태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죠. 말해.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해봐. 그때 정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장기태의 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장기태는 곧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며 다시 고함을 질렀죠. 앞으로 훈련 시간에는 절대 나타나지 마. 알겠어? 정명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떨어진 헬멧을 주어서 장기태에게 건네려 했지만 장기태는 손을 뿌리쳤죠. 건드리지 마. 당장 여기서 나가. 정명자는 묵묵히 청소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흐트러지지 않았죠.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는 정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병사들 중 몇몇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이상했기 때문이었죠. 그 아주머니의 반응이 너무 침착했던 것입니다. 저 아줌마, 별로 놀란 것 같지 않은데? 응? 뭔 소리야? 그냥 중대장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별로 당황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곧 장기태의 호령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런 대화들은 묻혀버렸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었고 병사들은 다시 각자의 위치로 뛰어갔죠. 한편 훈련장을 떠난 정명자는 부대 안쪽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몇몇 행정병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들 중 하나가 정명자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방금 전 일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행정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정명자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30년 전 기억들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죠. 그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도 참아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헬멧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부대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그날의 일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죠. 특히 휴게실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 너도 그때 봤지? 중대장님 얼굴 완전 빨개졌잖아. 근데 진짜 이상한 건 그 아줌마야.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가운데 행정병 박민수는 혼자서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정명자의 반응이 너무나 침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민수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군대에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부대 안의 이런저런 일들에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그날 오후 그의 호기심이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상하네. 박민수는 휴게실 한쪽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날은 우연히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명자가 청소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정명자가 부대 안내도 앞에서 잠깐 멈춰 서 있는 모습이었죠. 부대 안내도는 복잡한 건물 구조와 각종 시설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였습니다.
일반 방문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정명자는 달랐습니다. 화면 속의 정명자는 지도를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단순히 길을 찾는 것 같지 않았죠. 마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박민수는 중얼거리며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명자의 시선이 지도 위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뭔가 전문적으로 보였거든요. 마치 군사시설을 분석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료 병사가 박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봐? 그냥 저 청소 아줌마 말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박민수는 동료에게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냥 길 찾는 거 아니야? 아직 부대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하지만 박민수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며칠 동안 정명자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박민수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명자가 청소를 하는 동안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이 계속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죠. 예를 들어 정명자는 청소를 하면서도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청소할 곳을 찾는 것 같지 않았죠. 마치 경계를 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정명자가 걸어가는 경로도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단 거리로 움직이지만 정명자는 종종 돌아가는 길을 택했죠. 그런데 그 경로들을 자세히 보니까 모두 사각지대를 피하거나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이상한데. 박민수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그 청소 아주머니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정명자가 부대 내 작전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죠. 작전실 문이 잠깐 열렸고 그 안에서 지도와 각종 문서들이 보였습니다. 박민수는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명자의 반응이 또다시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 텐데 정명자는 잠깐 멈춰서 안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박민수는 정명자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들에 익숙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전혀 낯설어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상해. 박민수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친한 동료인 김상훈을 찾아갔죠. 상훈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박민수는 지난 며칠 동안 관찰한 것들을 김상훈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김상훈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뭐가? 저 아줌마가 중대장님한테 혼날 때 말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잖아. 보통 사람 같으면 벌벌 떨었을 텐데.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합류하기 시작했죠. 맞아, 나도 그거 봤어. 근데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어. 뭔데? 저 아줌마 걸음걸이가 좀 다르잖아. 뭔가 군인 같아.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났습니다. 부대에 한 명의 방문객이 찾아온 것입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그는 예하 부대에서 온 참모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그 남성의 이름은 이상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대 안을 둘러보다가 정명자와 마주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났습니다. 이상철 참모가 부대 안을 둘러보며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정례 점검차 방문한 것이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옛 동료들을 그리워하며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었죠.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에게는 이런 부대의 모습들이 모두 추억으로 다가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던 이상철은 멀리서 청소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부대에는 이런 민간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성이 고개를 들어 옆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옆모습에서 뭔가 익숙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상철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상철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그는 몇 걸음 더 다가가서 그 여성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죠.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정명자도 이상철을 발견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정명자는 아무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청소에 집중했죠. 이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특유의 자세와 움직임을 보니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명자 씨?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춰 불렀습니다. 정명자는 잠깐 손을 멈췄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죠. 혹시 정명자 대위님 맞으시죠?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와 함께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그 전설적인 여군 장교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과 눈을 마주쳤죠. 그 순간 이상철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이상철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작은 매우 자연스러웠죠. 마치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처럼 말입니다. 대위님, 정말 대위님이시군요. 이상철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명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재빨리 주변을 살폈죠. 일어나세요. 누가 봅니다. 정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0년 전의 권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즉시 일어났지만 여전히 경직된 자세를 유지했죠. 대위님, 어떻게 이런 곳에? 조용히 하세요. 정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이상철을 복도 끝쪽으로 이끌었죠. 여기서는 그냥 청소하는 아주머니일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 707특수부대 창설 당시 팀장을 맡았던 그 전설적인 인물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청소일을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대위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상철의 질문에 정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죠. 묻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하지만 이상철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정명자는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었거든요.
30년 전 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대위님, 저는 지금 국방부 정책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필요 없습니다. 정명자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죠. 정명자의 눈 속에 숨겨진 아픔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죠. 정명자는 즉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장기태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상철을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점검차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철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정명자에게 머물러 있었죠. 장기태도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정명자를 흘끗 바라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저 청소부가 방해되나요? 당장 치우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상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기태는 이미 정명자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죠. 거기 청소 아줌마. 손님이 계시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해. 정명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상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30년 전 그렇게 존경했던 상급자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보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정명자가 청소도구를 챙겨 그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이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장기태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이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죠. 혹시 저분이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장기태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의 질문이라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납품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명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수고하십시오. 그 말에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명자는 잠깐 멈춰서 이상철을 바라봤지만 곧 다시 발걸음을 옮겼죠. 이상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이상철 참모와의 만남 이후 부대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태 중대장은 그날 밤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참모가 왜 하필 그 청소부에게 관심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그는 정명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명자. 이름이 뭔가 익숙한데. 장기태는 중얼거리며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특별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기태는 국방부 인사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명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죠. 네, 중대장님. 어떤 일로 연락하셨나요? 정명자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혹시 과거 군 복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함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태는 정명자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기다렸죠.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답변이었죠. 중대장님, 죄송합니다만 해당 인물의 기록에 대해서는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하네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상급 부대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장기태는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청소부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인데 왜 보안상의 이유가 나오는 것일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기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장기태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국방부 기록관리소의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장 중대장,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형,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정명자라는 사람 기록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야, 너 왜 그 사람을 찾고 있어? 장기태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야, 정말 조심해. 그 사람 기록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인데.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너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야? 지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기태는 점점 더 궁금해졌죠. 형, 도대체 뭔 일이야? 전화로는 말 못해. 만나자. 그날 저녁 장기태는 지인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정명자. 그 사람은 30년 전 707 특수부대 창설 멤버야. 그것도 팀장급이었어. 장기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특수부대 팀장이었다고? 그럼 지금 왜? 그게 문제야. 당시에 뭔가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록이 대부분 봉인되어 있어. 접근 권한도 상당히 높은 사람들만 볼 수 있고 장기태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청소부가 사실은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니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야. 아니면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청소 일을 할 리가 없잖아. 지인의 말을 들은 장기태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봤죠. 정명자가 헬멧 사건 때 보여준 침착함, 이상철 참모가 보인 이상한 반응, 그리고 국방부의 비밀스러운 태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기태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명자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죠.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제는 경계심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훈련 시간에도 장기태는 정명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죠. 정명자의 걸음걸이, 주변을 살피는 방식, 심지어 청소도구를 다루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줌마, 정말 뭔가 다르네. 장기태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어떻게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한편 병사들 사이에서도 정명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민수는 지난번 이상철 참모와의 만남을 목격한 후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죠. 야, 나 진짜 확신하는데 저 아줌마 뭔가 있어. 박민수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면 안 돼? 한 병사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사들은 고개를 저었죠. 무슨 소리야?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 하지만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계속해서 정명자를 주시했고
그럴수록 더 많은 의문점들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장기태도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정명자의 정체가 알려지면 부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았습니다. 장기태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처럼 호령을 지르기도 했지만 예전만큼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죠. 병사들도 그런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안의 분위기는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묵묵히 청소를 계속하고 있는 정명자가 있었습니다. 부대 안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하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사 김영수가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려고 시도한 것이었죠. 다행히 동료 병사가 발견해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응급실로 후송된 김영수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죠. 장기태 중대장과 다른 간부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김영수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김영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해봐. 장기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상급 부대에서 조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부대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영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마치 뭔가 말하기 어려운 비밀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김영수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김영수의 모습을 지켜보던 정명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기 마련이었거든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틀 후 정명자는 우연히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생활관 근처를 청소하던 중 몇몇 선임병들이 김영수를 구석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본 것이었죠. 야, 김영수. 너 때문에 부대가 난리 났잖아. 선임병 박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짓 하지 마. 알겠어? 다른 선임병들도 김영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대답해. 박철민이 김영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김영수는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죠. 정명자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정명자는 일단 참았습니다. 지금 개입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명자는 생활관 근처를 지나가다가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철민과 몇몇 선임병들이 김영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죠.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그럼 확실하게 해버릴까? 박철민의 말에 김영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 새끼가 정말 말을 안 하네. 다른 선임병이 김영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김영수는 비명을 참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정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정의감이 폭발한 것이었죠. 그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거죠? 정명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지만 단단하고 뭔가 위압적인 느낌이 있었죠.
박철민과 선임병들이 돌아봤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의아해했죠. 아줌마, 여기 올 곳이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박철민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죠. 저 애한테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명자의 어조가 변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말투가 아니라 명령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줌마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요? 그냥 가라고 했잖아요. 박철민이 짜증을 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명자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죠. 지금 당장 그 애를 놔주세요. 정명자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특수부대를 지휘하던 그 목소리였죠. 박철민과 선임병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청소 아줌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거든요. 아줌마, 진짜 나가세요. 안 그러면 박철민이 협박하려는 순간 정명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박철민은 왜인지 모르게 뒤로 물러났죠. 나는 군번으로 말하고 너희는 입으로 말하지. 정명자의 말에 선임병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뭔 소리예요? 30년 전에도 너희 같은 놈들이 있었어. 계급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비겁한 놈들 말이야. 정명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정명자가 김영수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임병들을 똑똑히 바라보며 말했죠. 이 부대 썩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선임병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그때는 각오해. 정명자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쌓인 경험과 권위가 담겨 있었죠. 박철민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정명자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조용한 청소 아줌마가 아니었거든요. 정명자는 김영수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김영수에게 말했죠. 이제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김영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온 것이었죠. 그날 밤 이후 부대 안의 분위기가 또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임병들은 정명자를 피하기 시작했고 다른 병사들은 궁금해했죠. 도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영수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자 이상철 참모가 다시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였죠. 그는 정명자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상철은 정명자를 찾기 위해 부대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대 뒤편 창고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정명자를 발견했죠. 대위님, 이상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였죠. 정명자는 손을 멈추고 이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었죠. 왜 자꾸 찾아오세요? 대위님,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30년 전 일을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 아닙니다. 대위님이 당하신 일은 명백한 불이었어요. 이상철은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이걸 좀 보십시오. 정명자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자료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죠. 자료에는 30년 전 파병 당시의 작전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명자가 억울하게 좌천당했던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걸 어떻게 구한 거예요? 국방부 기록보관소에서 일하는 후배가 도와줬습니다. 대위님 사건이 얼마나 불합리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게 이상해요. 정명자는 자료를 읽으며 점점 더 침통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당시 정명자는 해외 파병 중 중요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부의 잘못된 명령을 거부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죠. 결국 정명자는 내부 고발을 당했고 불명예스럽게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장익현 준장 때문이었군요. 이상철이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명자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장익현.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아들이 이상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혹시 여기 중대장이 장기태라고 하지 않았나요? 정명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상철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장기태가 장익현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대위님을 밀어낸 그 장익현 준장의 아들이에요. 정명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의 아들 밑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장기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 수도 있어요. 당시 그 애가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대위님의 억울함이 풀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철은 정명자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명자는 고개를 저었죠. 이미 30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자료들만 있으면 대위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명자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온 일을 이제 와서 다시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바로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죠. 정명자와 이상철은 급하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장기태였습니다. 그는 이상철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참모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그냥 부대 시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기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혹시 또 저 청소부와 이야기하신 건가요? 장기태의 질문에 이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죠. 장 중대장, 혹시 정명자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별로 알 게 없는데요.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 아닌가요? 장기태의 대답을 들은 이상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중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분은 30년 전 707특수부대 창설 멤버였습니다. 그것도 팀장급이었어요. 장기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당시 이분을 억울하게 좌천시킨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인 장익현 준장이었습니다. 장기태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청소부가 아버지와 연관이 있다니 말입니다. 정명자는 조용히 장기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그 말에는 3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죠.
장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알게 된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몰랐습니다. 장기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정명자는 청소도구를 챙기며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위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상철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장기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도 컸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까요? 정명자가 부대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흘 동안 부대 안에는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장기태 중대장은 며칠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김영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정명자가 자신을 도와준 후 그는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선임병들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자신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지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거든요. 김영수의 고백을 들은 다른 병사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병사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죠. 나도 박철민한테 당한 적 있어. 나도 그래. 근데 말할 용기가 없었어.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부대 내 괴롭힘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장기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죠. 나흘째 되는 날 장기태는 마침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평소의 오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고민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전체 집합, 장기태의 호령이 부대에 울렸습니다. 병사들은 놀라며 훈련장으로 모였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장기태의 첫마디에 병사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중대장이 사과한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동안 이 부대에서 일어난 불의한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성찰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하듯 다시 입을 열었죠. 나는 중대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훈련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언이었거든요. 한편 정명자는 자신의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입게 된 이곳에서의 생활도 이제 끝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상철이 서 있었죠. 대위님, 가시기 전에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상철은 정명자를 부대 정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부대 안의 모든 병사들이 정문 앞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장기태가 서 있었죠. 그는 정명자를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명자 대위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기태의 목소리는 온 부대에 울렸습니다. 병사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죠. 그동안 대위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대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 전에는 받지 못했던 인정과 존경을 이제 와서 받게 된 것이었죠. 일어나세요.
정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정명자는 장기태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잘못이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야 해요. 장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직서를 꺼내 정명자에게 보여줬죠. 이미 상급 부대에 제출했습니다. 이 부대는 새로운 지휘관이 필요해요. 정명자는 그 사직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죠. 대위님, 김영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명자는 김영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사세요.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나서서 정명자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죠. 정명자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가보겠습니다. 정명자가 짐을 들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다시 멈췄죠. 이상철이 큰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정명자가 입었던 군복이 들어 있었죠. 대위님, 마지막으로 이걸 입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정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 후 정명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입은 군복 차림이었죠. 비록 계급장은 없었지만 그 모습에서는 여전히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정명자는 부대 정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도 모두 일제히 경례로 화답했죠. 진짜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다. 정명자의 마지막 말이 부대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죠. 정명자가 부대를 떠난 후 부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괴롭힘 같은 일은 완전히 사라졌죠. 새로 부임한 중대장도 정명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대 입구에 작은 명판을 달았죠. 진짜 군인은 사람을 지키는 자라는 글귀와 함께 말입니다. 정명자는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는 그 부대에서 계속 이어져 나갔죠. 30년 만에 마침내 그녀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